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10가지 제품 생산 비밀, 코카콜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현대 사회가 가져다주는 편리한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를 맛볼 때 여러분은 이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품들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공장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현대 식품 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많은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 회사들이 대량의 제품 생산과 높은 판매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에 믿기 어려운 특별한 성분을 추가하고 일부는 심지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10가지 제품 생산 비밀을 살펴보세요.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울 것입니다. 제12. 레드불. 레드불이 날개를 달아줍니다는 이 기능성 음료의 가장 널리 알려진 광고 문구입니다. 비록 레드불을 마신 후 진짜로 날아오를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기능성 음료로서 마시고 나면 확실히 우리를 활기차게 해주어 야근과 밤샘 운전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 음료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체에서 타우린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것이 고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운동 성능과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혈중 정상적인 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시력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타우린은 좋은 것으로 들리지만 레드불에 추가된 타우린이 소의 체액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소문을 누군가 퍼뜨렸고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레드불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레드불 회사는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해야 했고 타우린의 발견은 실제로 처음에는 소의 체액에서 분리된 것이지만 지금은 모두 인공적으로 합성되어 안전하며 식품 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레드불이 정신을 맑게 하는 주된 이유는 그 안에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자연적인 중추신경 자극제로 그 효과는 수많은 실험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250ml 레드불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은 보통 필터 커피 한 잔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레드불을 일찍 마셨던 분들 중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제9위. 맥도날드 햄버거. 한때 사람들은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가 분홍색 고기 찌꺼기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홍색 고기 찌꺼기란 소의 머리, 발굽, 꼬리 등의 부위를 갈아 만든 고기 찌꺼기를 말하며 이 고기에는 심지어 벌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비롯된 이야기로 광고 문구에 적힌 100% 순수한 소고기는 단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햄버거 패티 공급업체 이름이 100% 순수한 소고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맥도날드가 여전히 많은 도시에 자리 잡고 있고 대중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위의 주장이 완전히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맥도날드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들의 소고기는 미국의 목장주들로부터 일부는 심지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성명에서 공급업체 중 하나의 이름을 공개하여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 위치한 이 공급업체는 지난 세기 60년대 말부터 맥도날드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들은 소고기를 받으면 뼈가 없는지 확인한 후 고기 분쇄기에 넣는다고 말합니다. 기계 조립 라인은 이 고기를 패티 형태로 가공하고 그 후에는 봉지에 담아 급속 냉동하여 식당으로 배송합니다. 맥도날드는 자신들의 햄버거 패티가 100% 소고기이며 성분표에는 소고기, 소금, 후추만 추가되어 있고 방부제, 첨가제, 충전재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면 앞에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8위. 고양이 똥 커피콩. 알려진 바와 같이 고양이 똥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로
희귀하고 이국적인 맛을 지닌 커피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잔의 고양이 똥 커피가 $80에 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비싼 가격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양이 똥 커피콩의 생산 과정은 다른 커피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커피 열매가 아시아 팜시벳의 소화기관 내에서 자연 발효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화 과정에서 커피콩은 손상되지 않고 여러 소화 효소의 발효를 거쳐 커피콩 내의 단백질과 같은 복잡한 화합물이 펩티드와 아미노산과 같은 더 단순한 성분으로 분해됩니다. 이것이 바로 커피의 주요 향기 성분이며 고양이 똥 커피가 특히 향긋한 이유입니다. 소화를 마친 후 발효된 커피콩은 아시아 팜시벳의 배설물과 함께 배출됩니다. 사람들은 이 커피콩을 수집하여 5회에서 7회까지 물로 깨끗이 씻고 중간 정도로 로스팅하여 고양이 똥 커피콩 생산을 완료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일부 커피콩 재배 지역에서는 심지어 고양이 똥 커피 카페를 열어 방문객들이 가장 신선한 고양이 똥 커피를 맛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고 품질이 고양이 똥 커피는 흙냄새와 약간의 곰팡이 냄새, 달콤한 시럽 맛과 부드러운 초콜릿 맛이 섞인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런 커피를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 팜시벳의 배설물로 가공된다는 사실을 듣고는 큰 노를 표시합니다. 물론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산 과정이 아시아 팜시벳의 수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커피의 생산량은 매우 제한적이며 가격도 자연히 비싸집니다. 물론 일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농장에서 아시아 팜시벳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와 학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시아 팜시벳에게 대량의 커피 열매를 강제로 먹이는 등입니다. 고양이 똥 커피 제조 방법을 알게 된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7위. 가공된 신선육.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약 60%의 생육과 가금류 제품이 포장 시 소금 용액에 주입되거나 담궈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처리된 고기는 포장지에 강화됨, 절임, 개선됨 등의 문구가 추가로 표시됩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 고기는 보존성이 더 높고 조리된 후에는 소금 용액이 주입되지 않은 고기보다 더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결국 누구도 건조하고 질긴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요리사의 요리 실력을 탓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가공 고기를 구매할 때 추가된 소금 용액의 무게까지 실제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소금물 용액이 주입된 닭고기의 무게는 최대 3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매년 소비자들은 이러한 소금물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처음에 가공업자들은 고기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식염수만을 추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고기 맛에 대한 추구가 높아짐에 따라 설탕, 옥수수 시럽, 레몬 콘센트레이트, 육수 등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나트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고기에 인산칼륨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산칼륨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가공업자는 고기에 더 많은 천연향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매하는 모든 닭고기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첨가물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는 라벨의 성분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하는 것이 단순한 닭고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6위. 프링글스. 어른부터 아이까지 프링글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여러분이 아마 모를 수도 있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먹어온 프링글스가 영국 법정에서 감자칩이 아니다라는 꼬리표를 붙여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은 감자 제품의 17,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했고, 감자칩도 중요한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프링글스에 세금을 부과하려 할 때, 당시 프링글스의 모회사인 P&G 그룹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P&G 그룹은 프링글스의 성분이 42%만이 감자에서 왔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밀가루, 옥수수, 쌀, 밀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프링글스의 칩 형태는 과자처럼 깔끔하게 쌓일 수 있지만 일반 감자칩의 형태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프링글스는 최대한 간식에 가까울 뿐 감자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P&G는 이러한 설명으로 성공적으로 세금을 회피했지만 즉시 반대자들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반대자들은 프링글스가 미국에서는 항상 감자칩으로 시장에 포지셔닝되어 왔으며 다른 재료와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감자가 여전히 중요한 원재료 중 하나이며 감자 성분이 40%를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G는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프링글스가 감자칩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러 법원을 거쳐갔으며 원고와 피고 양측은 서로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법정은 이 음식이 감자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얻은 답변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법원이 이전의 판결을 뒤집고 프링글스가 감자칩임을 선언했으며 프링글스 회사는 과거 1억 파운드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앞으로 매년 2천만 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여러분은 여전히 슈퍼마켓에서 이런 40% 감자 함량의 튀긴 감자칩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제5위. 무지개 젤리. 우리 일상생활에서 음식 위에 벌레가 우연히 떨어진다면 분명히 매우 혐오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그 화려한 젤리 안에 벌레의 자연 분비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무지개 젤리가 반짝이는 이유는 그 표면에 쉘락이라는 물질을 칠해 놓았기 때문인데 이 쉘락은 암컷 쉘락벌레가 나무 수액을 마신 후 분비하는 동물성 수지입니다. 쉘락벌레는 식물 기생충으로 어린 쉘락벌레들이 무리지어 나무 위에서 적절한 가지를 찾아 정착하면 그때 암컷 쉘락벌레가 쉘락을 분비하며 몸 밖으로 수지껍질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수지껍질 안에서 식물의 수액을 즐기며 다음 세대를 잉태할 수 있습니다. 쉘락벌레는 매년 2번 길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암컷 쉘락벌레의 수지껍질은 수집되어 조각으로 만들어져 에탄올에 녹여진 후 무지개 젤리 같은 식품에 분사됩니다. 때로는 사과 위의 왁스로 사용되거나 비식품 제품에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목적은 제품을 더욱 광택 있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쉘락의 안전성은 매우 높아 국제식품규격 및 유럽과 미국에서는 식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이 허용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껌, 약정의 방수 코팅, 서방형 약물의 장용 코팅에도 실제로 쉘락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젤리에 벌레 분비물 성분이 들어 있다 해도 매우 안전하며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제4위. 슬라이스 빵. 슬라이스 빵은 식품계에서 만능으로 여겨집니다. 그 사용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삭바삭하고 향긋하게 구워 잼이나 버터를 바를 수 있으며 심지어 크림버섯 스프에 담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슬라이스 빵이라도 어떤 것은 유통기한이 하루에 불과한 반면 어떤 것은 1년까지도 간다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이 오래가는 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빵 포장지에 적힌 재료 목록을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있다면 유통기한이 긴 빵일수록 재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부 빵 포장지에는 방부제로 칼슘 프로피오네이트, 소듐 디아세테이트가 표시되어 있으며 유통기한이 긴 빵에는 스테아릴 락틸레이트, 소듐 디아세테이트, 칼륨 소르베이트와 같은 다양한 방부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라이스 빵에 식품 첨가물, 방부제, 항산화제 등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사용량이 식품 안전 기준 내에 있을 경우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빵에 사용되는 방곰팡이제 칼슘 프로피오네이트나 나트륨 프로피오네이트는 인체에 대장균이 발효하여 생성하는 유익한 건강 물질인 프로피온산이며 칼슘과 나트륨도 인체의 필수적인 원소이므로 우리는 굳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첨가물의 합성 방법은 실로 끔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을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첨가물로 엘시스테인이 있으며 이는 E920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유럽연합에서는 주로 닭의 깃털로,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합성됩니다. 때문에 때로는 안전하게 먹는 것과 마음 편히 먹는 것 사이에는 한 글자 차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3위. 콜라입니다. 시원한 콜라병을 따는 소리에 아무도 더운 여름날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몇 모금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기분이 그렇게 상쾌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탄산음료, 특히 콜라에는 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인산은 칼슘 흡수에 영향을 주어 뼈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신체 발달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대량으로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보다 골절 위험이 3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이 결석의 주요 성분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콜라에 포함된 인산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며 흡수되지 않은 칼슘은 소화 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소변으로 배출되며 이로 인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만약 당신이 커피 애호가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인체 내의 마그네슘과 구연산염은 원래 신장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섭취하면 이러한 원소도 체외로 배출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신체 내 결석 형성은 거의 불가피한 결과가 됩니다. 인산 외에도 콜라에는 많은 양의 탄산과 설탕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라를 마신 후 양치질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콜라가 점차 치아를 부식시켜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과계에서는 콜라 오식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탄산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여 발생하는 치과 염증, 즉 치아 부식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콜라를 마시는 것은 잠시 동안의 즐거움일 수 있으나 계속 마신다면 신체의 어느 기관이 먼저 문제를 일으킬지 모를 일입니다. 제2위. 빨간색 식품입니다. 벌레와의 친밀한 키스를 원하십니까? 서둘러 답하지 마시고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코치닐이라는 곤충으로 이 곤충들은 주로 가시가 있는 선인장 위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작고 무해한 곤충들에게 선인장은 안전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곤충들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혈액을 카민산으로 진화시켰는데 이 산은 육식 곤충들로 하여금 식욕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도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멀어지려는 방법이 이 작은 곤충들에게 흰재를 불러왔는데 카민산의 색상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스럽고 무해한 최고급 염료는 나중에 식품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보는 빨간색 음료, 도넛,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에는 코치닐 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업계의 공개된 비밀은 식품 포장에 기재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원재료 목록에 코치닐이라는 단어를 보고 구매 욕구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는 이러한 색소 재료를 천연 레드 등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본질이 코치닐을 갈아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1위 카수마르주 치즈입니다. 이 이름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더욱 먹기 꺼려질 것입니다. 네, 이 치즈에는 살아있는 구더기 치즈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으며 이는 어떤 소규모 작업장에 변질된 제품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전통의 양유 치즈입니다. 사람들은 제조 과정에서 살아있는 파리 유충을 치즈 안에 넣게 되는데 유충이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치즈의 발효를 촉진하여 치즈의 질감을 매우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르디니아 사람들은 유충의 반응을 통해 치즈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치즈 안에 많은 유충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치즈가 독성이 있어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치즈는 판매 전에 일부는 유충을 제거하지만 원래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유충을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후자라면 한 조각의 카수마르주 치즈를 먹을 때 수백 마리의 구더기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카수마르주 치즈를 먹어본 사람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치즈를 입에 넣으면 독특한 매운맛이 느껴지고 나서야 치즈의 향이 퍼지며 그 질감은 매우 부드러워서 사람들에게 끝없는 여운을 남깁니다. 그러나 카수마르주 치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치즈로도 알려져 있으며 자극을 받은 치즈파리 구더기는 최대 15cm까지 뛸 수 있습니다. 일단 눈에 들어가면 쉽게 실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도전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비디오의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오늘 소개한 이 10개의 제품 제조 비밀 중 어느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기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